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엔 미국 주도의 새 경제 체제에 동참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우리도 일단 한 배를 탔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출범한 새 경제체제를 김현예 도쿄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청정 에너지 분야의 새 경제 협력체인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 약자로 IPEF로 불립니다.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핵심입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를 포함해 총 1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This framework is a commitment to working with our close friends and partners in the region on challenges that matter most to ensuring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중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과 회원국 수가 비슷하지만 인도 등 큰 나라가 합류한 점이 눈에 띕니다. IPEF 참여국의 국내 총 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고 미국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미일 정상 간의 회견에서 두 나라 정상이 가장 많이 언급한 국가는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정상이 함께하는 쿼드 정상회담을 열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내용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이어서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체제를 출범시킨 데 대해 노골적인 중국 배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과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특파원, 일단 중국의 공식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IPEF에 인도와 동남아 국가까지 포함한 13개 국가가 동참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이 왕 부장은 미국이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잘못된 길이 될 것이라면서 기술을 봉쇄하고 이 세계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기술 봉쇄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반발하는 건데요. 향후 자국 주도의 아태 지역 경제 협력체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 경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 확대에 나선 것도 미국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걱정은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느냐 여부입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아직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목해 언급한 대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드 사태 때 중국 정부는 제재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사드 부지를 양도한 롯데가 철수해야 했었죠. 또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 방영이 중단되면서 수출 피해도 컸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 의존도가 큰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한미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위기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연합 방위 강화에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본다는 건데요. 그 결과 한미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도발을 더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훈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참여가 중국 배제는 아니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본래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외교적 해법이 뭔지 김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가 곧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어떤 특정국,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배척하거나 또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IPEF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무관한 우리 국익에 따른 결정이란 겁니다. 하지만 IPEF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실제로 무역과 공급망, 조세 반부패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분야가 핵심 의제입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도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과 인권 증진, 그리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적 모호성 대신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이란 새로운 노선의 출발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사실상 중국의 반발이 시작됐고 자칫 보복 조치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이런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중 협력 관계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2017년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수입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IPEF를 출범하면서 내건 명분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자는 얘기였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는 공급망에 끼워줄 수 없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고요. 배제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특히 미국과 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IPEF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7개국을 참여시켰는데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킬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리적으로 봐도 중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어찌됐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기에 참여를 결정한 건 이득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될 테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반도체,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품에 넣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죠.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을 발전시켜 원전 수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첨단 기술 좋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사드 보복도 경험을 했고 제2의 사드 보복 조치 같은 후속 조치들이 중국에서 나오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잃는 게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드 보복 때 기억이 워낙에 생생해서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중국은 위생 점검을 명목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한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당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7조 원, 많게는 22조 원까지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췄기 때문이란 겁니다. 중국이 섣불리 보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중국 기업도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버티림이 있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
중국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거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이 버틸 힘이 부족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의 피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 김영민 기자였습니다.